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콘크리트 기사 필답형 시험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배움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1번 콘크리트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제조 과정 식별용 표준색 용액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2%, 3%. 그래서 이 2%, 3%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2%는 2%의 탄닌산 용액, 3%의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이제 이 탄닌산 용액을 어떻게 만드냐? 1번 10%의 알코올 용액 여기에다가 2g의 탄닌산 분말, 여기에 또 알코올 10ml, 물 90ml,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g의 탄닌산 분말을 넣어야지 2%의 탄닌산 용액이 나오겠죠.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2%의 탄닌산 용액이라고만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그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산화나트륨 분말, 수산화나트륨 분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산화나트륨, 이것도 분말이겠죠? 3g, 수산화나트륨 3g에다가 물 97g을 섞어서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2%의 탄닌산 용액과, 그래서 세 번째는 2%의 탄닌산 용액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하여 2%의 수산나트륨 물 97. 어쨌든 이 3%, 근데 이거 몇 그램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2%의 탄닌산 용액 2.5ml 와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97.5ml를 가하여 유리병에 넣어 마개를 닫고 잘 흔든다. 이게 답인데, 아니 2%의 탄닌산 용액 2.5ml와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97.5ml를 유리병에 넣어 마개를 잘 닫고 잘 흔다. 요 과정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2%의 탄닌산 용액을 만들려면 당연히 요 과정을 말 안 해도 알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용액 만든 사람은 이게 3분만 적어도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2%의 탄닌산 용액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이제 넣어서, 근데 이거는 있어야 되지. 2.5ml, 2%의 탄닌산 용액 2.5ml,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97.5ml를 가하여 유리병에 넣어 마개를 닫고 잘 흔든다. 일단은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또 다음번에 공부할 때 조금 살을 더 붙여서 요거를 알면은 당연히 요런 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콘크리트 재료 분리의 원인 중 골재와 관련된 것 3가지를 쓰시오. 뭐 너무 굵은 골재를 사용했다. 이 말을 좀 멋있게 하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골재의 입형,
및 입도 분량, 그 다음에 잔골재율이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 일단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겠네요. 잔골재율이 너무 작거나 작은 경우, 잔골재율이 너무 작은 경우나 잔골재율이 지나치게 큰 경우, 큰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그 다음에 골재의 입형 및 입도가 불량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3번 콘크리트 부재에 FRP 피벌 레인포스트 폴라이머를 부착하여 힘 강도 및 전단에 대한 보강 시 기대 효과를 쓰시오. 그러면 이거는 FRP가 붙으면 다 좋아져요. 1. 압축 강도 증대. 2. 전단 강도 증대. 3. 힘 강도 증가. 뭐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증가되고,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도 증가되고, 콘크리트의 힘 강도도 증가되고, 강도라는 강도는 다 증가가 되네요. FRP를 보강하면. 자, 그 다음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험 방법 두 가지. 이거 뭐 게이지는 뭐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하여, 그 다음에 컴퍼레이트 부착하여 길이 변화 측정할 때는 다이얼 게이지, 컴퍼레이트 부착, 또 스트레인지 뭐 게이지가 뭔가 컴퍼레이트가 아니라 털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이게 방법으로 끝났으니까 방법이라고 써줄게요. 다이얼 게이지를 컴퍼레이터는 그냥 이용을 하네요. 이게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다이얼 게이지 부착한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컴퍼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한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다이얼 게이지는 부착한 측정기를 이용해야 되네요. 이건 컴퍼레이터만 이용하면 되고. 그러면 콘택트 스트레인지 게이지 이용하는 방법. 콘택트 스트레인지 게이지,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한 측정기 이용하는 방법. 요게 조금 특이하네요.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콘크리트 시범 배합 결과 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보정값만으로 시범 배합을 현장으로 거칠 경우 보정된 현장 배합의 단위 수량 장골재를 도수 채택자리까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시방 배합으로 단위 수량 160, 단위 장골재량이 603, 단위 굵은 골재량이 180, 표면수가 3.2, 굵은 골재 표면수 0.8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채를 걸러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건 입도 보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채를 걸러서 어쩌고저쩌고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그냥 표면수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단위 수량은 나중에 구하고, 장골재량이 원래는 시방배합에서는 603이었죠. 여기에다 더하기 603에다가 지금 장골재 표면서 3.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03 2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량 1180에다가 1180 곱하기 0.08이라고 했죠? 0.008. 그래서 그리고 단위 수량은 여기 160에다가 요거 두 개를 빼주면 돼요. 이쪽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603 곱하기 0.0032 더하기 1180 곱하기 0.008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초수차치 어디 초수차치짜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0.004 0.032 032는 19.3이 되네요. 여기 19.3 19.3 그다음에 180 곱하기 0.008는 이거 9.44 9.44가 되네요. 그러면 103 더하기 19.3은 22.3이 되고 180 더하기 180 9.44는 이거는 9.4 9.4 그냥 189.4가 되네요. 그러면 단위 수량은 160 빼기 19.3 빼기 9.4가 되겠죠? 그러면은 160 빼기 19.4 빼기 19.3 빼기 9.4는 131.3 단위 수량은 131.3 이렇게 계산 과정이 있고 답을 이렇게 조금 1 단위 수량 얼마 이렇게 답을 좀 따로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에서 블리딩 양 단위를 쓰시오.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에서 블리딩 양은 이제 면적분의 블리딩 양이에요. 윗면적분의 블리딩 양.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겠죠. 무르 양. 블리딩 양. 그러니까 블리딩의 그 스며 나온 무르 양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고 이 면적은 2제곱 센티미터겠죠. 그래서 블리딩 양은 제곱 센티미터 분의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복철근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보의 단면 특히 유효 길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복철근 보로 설계 시 복철근 보의 효과를 다음 예시와 같이 두 가지를 쓰시오. 지속 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이 문제도 키워드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복철근 보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죠. 그래서 복철근 보의 효과는 전단에 저항하는 스트럽 위치를 고정시킨다. 철근의 연성을 극대화시킨다. 답이 너무나 복잡하군요. 다행히 두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간단한 거 두 개만 외울게요. 세 가지는 뭐든 하나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트럽. 1번 키워드는 스트럽이에요. 2번 키워드는 연성이에요. 스트럽을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럽의 위치를 고정시키자. 스트럽의 위치예요.
위치를 고정시킨다. 근데 이 스트럭은 뭐 하는 거야? 전단에 저항을 해요. 전단에 저항하는, 생각 안 나면 요거라도 적어야 되겠죠? 스트럭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 영성을 극대화시킨다. 연성을 연성극대화, 연성. 복철근 어떻게 한다고? 스트럭, 연성. 두 개를 기억하세요. 스트럭과 연성. 스트럭을 고정시키고 연성을 극대화시킨다. 복철근은 스트럭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연성을 극대화시킨다. 일단 이렇게 두 개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인창철근 및 압축 모두 항복. 이거는 이거다. 압축 연단까지 거리 C. 압축 연단까지 거리 C는 베타 1분의 A예요. 여러분 A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A는 AS 곱하기 FY, 베타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였어요. 그러면 B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베타1은 뭐였죠? 베타1은 봅시다. 베타1 B를 알고 있나요? 이거 그림이 빠졌네요. B를 알고 있나요? B가 어딨죠? B. 잠깐만, 잠깐 끊을. 원래는 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책이 조금 잘못돼서 해석에 그림이 들어가서 이 그림을 지워버렸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B죠? B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FCK가 28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에타는 1, 그 다음에 베타 1은 0.8을 씁니다. 이게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에타는 1, 베타는 0.8을 이제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A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시는 거 알죠? 1분의 베타 1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분의 AS 곱하기 FY. 그럼 요러고 두 개 되면은 밑으로 가고, 그러면은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분의 AS FY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단순히 여기 베타 1만 이렇게 똑같은 거에다 베타 1만 구해주면은 이제 C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그런데 이게 복철근이네요. 복철근이기 때문에 이 AS가 AS-A 프라임 S, AS-A 프라임 S가 되네요. 하고 FY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 곱하기 베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대입하면 에타는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28 곱하기 B는 300이라 그랬죠? 곱하기 베타1은 0.8을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AS는 4360 빼기 A 프라임 S는 1160 곱하기 항복강도 FY는 400 28 300. 그러면은 이것이 4.09mm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C는 이게 C예요. C. 그래서 설계 휭 강도 파이 mn의 강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이거 파이를 구하는 게 좀 또 복잡. mn을 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mn은 뭐였죠? as 곱하기 fy 곱하기 d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여기서 mn부터 구해볼게요. 근데 여기 as는 복철근이니까 이거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면 as T 형보 계산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T 형보랑 조금 달라요, 그죠? T 형보. 잠깐만요. 네, 우리 T 형보 기억나세요? T 형보의 MN은 요거죠, 요시. T 형보에서 MN인 ASF 곱하기 FY 괄호 열고 D-2분의 T 플러스 AS-ASF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AW였어요. 그런데 이 ASF는 T형보 같은 경우에는 AS밖에 없죠. ASF는 따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ASF를 구하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ASF는 뭐 요렇게 구해가지고 이거를 대입해주는 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복철근이죠. 복철근에서 MN은 조금 또 이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 계속 조금씩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한번 외워서 기억도 나지도 않고 굉장히 헷갈려서 필기시험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도 합격하는 정도로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필기시험에서는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또 모르는 문제 한두 문제 나오면은 조금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형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고 제가 전공이 또 아니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작업형에서. 저희 사장님은 예쁘면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꼼꼼하게, 근데 어차피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문제만 이제 확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워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S와 복철근이다 보니까 AS에서 A'S를 빼주고 FY를 곱해주고 D-2A. 자, 우리 그 단철근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AS 곱하기 FY 곱하기 D-2A가 되죠. 여기서 이 AS가 부담하는, 여기 복철근이다 보니까 AS에다가 얘가 부담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이론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답만 외우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기 강의를 좀 들으시고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뭔가를 더 해줘야 돼. 그래서 또 얘가 부담하는 뭔가를 또 더해주겠죠. 그래서 A'(S) 곱하기 FY에다가 D-D 다시를 빼줍니다. 그럼 D-D 다시는 뭘까요? 보자. D-D 다시는 뭐죠? D는 이게 D예요. D. 이게 D인데 여기서 D 다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철근이 받는 깊이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철근이 받는 깊이겠죠. 그래서 이걸 60, 그래서 이걸 D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D-D 다시는 여기는 540-60이 되겠죠. 540-60이 되고, FI는 문제에서 400, A'S는 1160, 요거는 다 주어졌으니까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AS도 문제에서 주어졌죠. 4360 마이너스 1160에다가 400 하고 D는 540
마이너스 2분의 A는 아까 구했죠. A는 구했죠, 그죠? A는 따로 구하진 않았네요. 우리가 이제 C를 구하면서 한꺼번에 구했기 때문에 A는 다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뭐예요? A 등값의 깊이 A는 에타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 분의 A, 이건 복철근이니까 AS 빼기 A 프라임 S 곱하기 FY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 얼마였죠? FCK 28 곱하기 B 얼마였죠? 300 분의 4360 마이너스 1160 곱하기 400이 되겠네요. 그러면 179.27mm, A는 179.27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M에는 이제 다 알죠? 여기서 179.27 이렇게 해주면 MN은 나와요. 그래서 MN을 다시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MN은 4360-1160 곱하기 400 곱하기 540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179.27 플러스 1160 곱하기 400 곱하기 540 마이너스 60. 요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799.19kN/m 납니다. 799 원래는 길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킬로뉴턴으로 바꿔줬어요. 킬로뉴턴 메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를 또 곱해 주셔야 되겠죠. 이 파이를 구하는 게 어떤 때는 파이가 이거 하여튼 구해야 돼요. 이 파이를 구해줘야 돼. 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파이 구하는 방법이 파이는 여기 뭐 버그 바뀌어서 원래는 0.003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파이를 구해준 게 ET는 0.0033 곱하기 10분의 D-C래요. 그래서 0.0033 곱하기 C는 아까 구했죠. 1번에서 C가 뭐였죠? C가 224.09 224.09였죠? 224.09mm 224.09에다가 D는 얼마였죠? 다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 동일해 주시면 되겠네요. D는 540이었죠. 540mm 에다가 C 또 다시 C 224.09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0.00465가 나와요. 네, 0.00465가 나오는데 이게 0.002보다 크죠? 그래서 변화 구간이래요. 에휴. 모르겠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0.2보다 크면 이게 0.002보다 크기 때문에 크므로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파이는 0.65 플러스 0.00465 저번에 이거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0.002를 빼주고 여기에 3분의 20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0.82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파이가 0.821이니까 0.821 곱하기 mn 얼마 나왔어요? 799.19 kNm/m가 나오니까 이것은 답은 656.13 kNm/m예요. 656.13 kNm/m인데 이건데
그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동영상이 길어지네요. 자, 동결용의 1사이클의 정의는 4도에서 마이너스 18도씨로 내려갔다가 또 마이너스 18도씨에서 4도씨로 이제 올라가는 동결 융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1사이클이라는) 이게 이렇게 4에서 18도씨로 내려갔다가 18도씨에서 4도씨로 올라가는 동결 융의 작업을 반복하는 것, 이게 1사이클이겠죠. 1사이클 소요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네요. 정의가 한 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어의 지름 D는 100, 높이 H는 50이죠.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은 환상계수가 0.5예요. 이 코어의 압축 강도 시험 결과 P가 157kN에서 파괴되었다. 그러면은 압축 강도는 어때요? 압축 강도는 157 에다가 저기 넓이 4분의 파이 100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환상계수 0.5를 곱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공식체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주면 여기에다가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9.99 뉴턴 퍼 제곱이 나옵니다. 뉴턴 퍼 메가트 제곱. 이게 단위를 좀 공부하면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99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9.99 메가 파스칼이에요. 콩을 달성할 때 이거는 30도씨래요. 30도를 넘게 되면 서중 콘크리트 성상이 현저해지므로 하루 평균이 25도씨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것이 바람직하다. 30도씨 1번, 2번은 25도씨. 30도를 넘으면 그러니까 미리 25도씨쯤에서 서중 콘크리트를 쓰라 이 말이에요. 성능 저하 환경에 놓여 있는 콘크리트 구조를 주로 여러 원인은 염화, 중성화, 알카리 골재? 알카리 골재 반응. 뭐겠죠? 염화, 중성화, 염중, 알카리 골재, 염중알. 네, 수고하셨습니다.